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그리고 이제 유치권 제도 갑시다. 245페이지인데요. 320조 유치권의 내용.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320조 1항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세 줄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해봐요.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유치 아니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관하여 생기네요. 관하여 생긴.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관하여 생긴. 거기다 용어 하나 쓸까요? 견련성이라고 써봐요. 견련성, 견련성. 견련성.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라는 뜻입니다. 견련성. 그렇게 쓰셨어요? 자, 썼으면 이제 칠판 옵시다. 이게 유치권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이제 사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게 시계 사례입니다. 유치권의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게 시계 사례. 이 사람은 시계 소유자인데 시계가 이제 고장 난 거예요. 그리고 을은 시계 수리 업자예요. 시계를 고치는 사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이 고장난 시계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죠. 이런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러죠? 고장난 시계 고치는 계약. 이런 건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도급 계약.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 하나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가 내 대신 건물 좀 팔아줄래? 그래 좋다. 이런 건 이제 위임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임 계약은 부탁을 받아 그냥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냥 사무를 처리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조금 달라요. 시계가 고장났으니까 고장난 시계를 고쳐서 일을 완성해서 목적을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 이런 건 따로 도급계약이라고 그래요. 도급계약. 그럼 일을 시킨 사람 뭐라 그러죠? 고쳐달라고 부탁한 갑은 도급인. 부탁을 받아서 이제 시계를 고쳐야 되는 일을 완성해야 되는 을은 수급인 이렇게 말합니다. 요 도급계약의 경우에 기초에서 이제 요 을이 요 고장난 시계를 고치느라고 갑에게 수리대금 5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됐어요. 내용 아시겠죠? 갑이 시계 소유자고 시계가 뭐가 나서 고장나서 을에게 시계 수리 맡겼고 을은 시계를 고치느라고 수리대금 얼마가 들어가게 됐다. 5만 원. 그럼 결국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을이 갑에게 수리대금 5만 원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을은 이름이 채권자. 그리고 갑은 을한테 수리대금 5만 원 갚아야 되죠. 이 사람 채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갑으로부터 변제받을 때까지 이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을이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 을은 시계를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가 뜻이 뭐죠? 유치의 뜻. 이게 유 더하기 치예요. 유 더하기 치. 그러니까 유라는 건 뭐냐면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무엇을 계속하는 거냐면 얘는 점유를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치는 이제 둘 치자인데 자기에게 둔다. 이 말은 갑 이 사람이 수리대금도 변제하지 않고 을에게 시계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시계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치의 뜻입니다.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유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걸 유치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술 먹고 꼬장 부렸어요. 어디로 가죠? 유치장 가죠. 유치장. 그럼 거기 가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점유를 계속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니까 점유를 계속하는 거고 보호자 올 때까지 안내 보내는 거죠. 그 인도를 뭐 하는 거다? 거절. 그게 유치의 뜻입니다. 무엇을 계속하면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게 이게 유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요 을은
수리대금 5만 원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하여튼 그 누구에 대해서도 시계 인도를 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이게 유치권이 있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변제받기 좋은 거예요? 있는 게 변제받기 좋죠. 그럼 이때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예요. 하여튼 돈 안 받았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돈 받으면 이제 지배를 풀어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예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표현할 때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채권이 유치권을 담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유치권이 있으니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좋아진 거죠. 그러면 뭐가 무엇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치권은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게 능동태 문장인 거니까 이를 수동태로 바꾸면 채권은으로 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채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너무 어렵나요? 이걸 좀 써서 말하기는 좀 너무 그런데 유치권이 채권을 담보하고 있다. 이걸 이제 수동태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채권은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수리대금 채권은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 있으니까 담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담보가 되고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이걸 무슨 채권이라고 한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일까요?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이 주된 권리죠. 왜냐하면 지금 요 시계 수리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유치권이니까 수리대금 채권이 없으면 유치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리대금 채권이 있고 이 수리대금 채권의 확실한 만족을 얻어주기 위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피담보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가지 중에는 뭐가 주된 권리다? 피담보 채권 이게 주된 권리고 유치권이 종된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그 유치권 공부를 할 때 그냥 제목은 1번 유치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유치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그러니까 유치권 공부를 할 때는 그 앞에 항상 뭐가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유치권은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종된 권리. 그러니까 그 앞에 항상 뭐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칠판 다시 올까요? 지금 요 고장난 시계를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요 시계를 고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이 요 수리대금 채권은 시계 때문에 생겼어요? 시계 주인 때문에 생겼어요? 시계 때문에 생겼죠. 시계가 뭐가 나서 고장나서 이걸 수리하느라고 수리대금 채권이 생긴 거니까 이때는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요게 있다고 말합니다. 뭐가 있다? 결련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채권과 목적물하고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결련성이 있어야 유치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리대금 채권하고 이 시계하고 의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수리대금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계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동산이죠. 그러니까 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치권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될까요? 부동산 유치권.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유치권. 되죠. 그 길거리 가다 보면 가끔 그 건물에 그 플래카드가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이런 플래카드 보신 적 있어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이 건물 주인이에요. 건물 소유자인데 건물 공사를 그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 공사를 해줬으니까 건물주 갑에게 공사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죠. 공사대금 이제 집주인이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그럼 공사대금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왜 플래카드를 붙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등기가 되면 괜찮은데 이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기 사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기록을 해놓으면 좋은데 등기 사항 자체가 아니니까 유치권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라도 알리려고 그렇게 플래카드를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기억해야 될 건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건물 외벽에 금이 갔어요. 금 수선하는데 한 돈 5만 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건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라고 해서 얘는 필요비. 그다음 건물에 뭐 냉난방 시설 설치했다고 할까요? 냉난방 시설 설치한 겁니다. 이건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거니까 이건 유익비라 그래요. 자, 그럼 이때 요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임차인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은 총 들인 비용이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때 요 을은 요 건물 사용 수익하면서 필요비를 드리고 유익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에게 10만 원 상환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갑이 10만 원 안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을 안 돌려주고 계속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차인은 필요비나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상품권 10,000장을 가지고 있어요. 상품권 10,000장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짜리라고 할까요?